자, 이제 수원 2단원은 삼각함수 단원이 될 거고, 여기도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나서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함수를 활용하는 문제까지 배우는 게 요 삼각함수 단원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선행을 자꾸 하다 보면은 수원 말고도 이제 나중에 이게 미적분에도 활용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행을 자꾸 하면서 앞에 거를 안 까먹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요 삼각함수를 좀 하면은 뒤에 있는 거 역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처음에는 삼각함수 하면은 각 중에서도 일반각으로 할게요. 일반각의 정의부터 시작을 좀 할 건데,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각은 몇 도, 360도 안에서 만들어내는 각을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각을 제외하고 우리가 뭐 또 다른 각을 일반화시켜서 만들어낼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각을 정의하자면, 자, 기준선이라고 하는 요 시초선이 있을 거예요. 시초선이라고도 하고요. 기준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반직선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P를 향하는, 뭐 O라고 할까요? X로 되어 있으니까 X로 할게요. OX로 향하는 요걸로. 그래서 얘가 기준선이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선이 하나 더 반직선을 생기는데, X가 아닌 P로 향하는, 여기 P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OP의 반직선을 만들면 얘를 보고 우리가 동경이라고 할 거다. 동경은 P의 점의 좌표를 옮겨가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동태 써서 만들어내는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두 가지는 요거예요. 자,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겠죠? 요 방향으로는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각은, 시계 방향은 음의 방향의 각인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주로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얘의 크기를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자, 근데 얘는 뭐냐면은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를 회전시켜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여기에 각도를 내가 알파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알파도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내가 이걸 돌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렸을 때 다시 이 위치로 왔을 때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은, 한 바퀴가 360도를 기준이라고 해서 360도 플러스 알파로 표현하고, 두 바퀴 돌려서 오면은 720도 플러스 알파. 그래서 알파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한 바퀴를 기준으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더라. 또는 반대 방향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360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60도만큼 왔다가 플러스 알파도만큼 가는 거예요. 따라서 얘의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360도가 기준이 될 거고 곱하기 n을 쓸 건데, 이 n은 정수예요. 양수가 되면 아까처럼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음수가 되면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도가 의미하는 게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 표현은 그래서 그냥 알파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꼴로 나타내는 거고, 뭐 쉬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자면 520도가 있어.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얘는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160도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60도라고 쓰더라. 이렇게 쓰는 게 일반각으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사분면으로 옮길 거야. 뭘 사분면으로 옮길 거냐면은, 시초선,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을 X축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X축이 될 거고 Y축이 돼서 이 원점에서부터 반직선을 만들어내는 거고, 기준선은 이제 여기 X축에 있는 이 부분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분면에 찍을 수 있는 거겠죠. 이 점피라고 하는 것을 1사분면에 찍고 동경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2, 4분면에 찍어서 2, 4분면으로의 동경도 만들 수 있고 3, 4분면, 4, 4분면 이러한 동경을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제 1, 4분면을 좀 보면은 얘네들의 각을 세타도라고 일단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그럼 1, 4분면의 세타도는 어떻게 의미를 하냐면은 360도 곱하기 n 보다는 크거나 같고 크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은 거냐면은 얘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작으면 1, 4분면 각에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부분에 있는 1, 4분면의 각을 이렇게 표현하면 2, 4분면은 당연히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다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리고 3, 4분면도 마찬가지. 자, 4, 4분면은 안 쓸게요. 얘는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다. 4, 4분면은 그러면 270도보다 크고 360도라고 써도 되고 뭐 거기에 n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4분면을 표현하는 각을 찾는 건데 얘는 좀 특이한 문제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세타가 2, 4분면이라고 했을 때 뭐 4분의 세타는 몇 4분면의 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뭘로 기준으로 삼냐면은 이 n에다가 적당히 정수 집어넣어 찾는 건데 문제를 바로 하나 낼까요? 말한 김에 세타가 2, 4분면이야. 그러면 4분의 세타 할까요?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4분면의 각은 4분면은 몇 4분면에 나타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로 바꿔본다면 자, 세타가 요거 2, 4분면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양변을 3으로 나눠 이렇게 90도 당연히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0도 그 다음에 60도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자, 얘가 몇 4분면인지 모르거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n 대신에 뭐 대입하냐면 정수를 대입해봐. 규칙 있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0 대입하면 30도하고 60도 사이니까 몇 4분면이냐면 1, 4분면 괜찮아요. n 대신에 1 대입하면은 150하고 180도 사이야. 그럼 몇 4분면이냐면 2, 4분면. 표현할 수 있는 4분면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고 2 대입하면은 270도보단 크고 그 다음에 300도보다 작으니까 몇 4분면이냐면 4, 4분면보다는 4, 4분면 안에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정답은 요 세 가지 1, 2, 4, 4분면에서 2, 3분의 세타를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 거 해봐야 다시 뭐예요? n 대신 3 대입하면 다시 1, 4분면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이렇게 음수를 집어넣어도 얘네들이 똑같이 반복된다 라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4분면의 각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동경을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동경 2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그래서 그것은 4번이라고 해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각도예요.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할 거고 도 일단 좀 빼고 쓰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얘네는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동경이 어떻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자, 그림을 같이 그려줘야 돼요.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자, 내가 하얀 색깔로 여기서 이만큼을 알파도라고 할게요. 그럼 베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베타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얘를 여러 번 돈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도 이렇게. 이 각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돌았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러면은 얘네 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거예요. 어떤 사실을 아냐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얘네들이 표현하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도. 그 다음에 베타도는 여기서부터 똑같이 만들 건데 여기까지. 도자 뺄게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산한 결과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자, 여기서 알파. 그 다음에 베타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은 각만큼 알파도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식을 또 유대해내면은 베타하고 알파를 내가 이번엔 뭐 할 거냐면은 더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그냥 360도 곱하기 n만 나올 거다. 요거예요. 물론 여기 뒤에 뭐 플러스 360도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두 동경이 y축 대칭이에요. 알파. 베타는 여기. 물론 요거 다 화살표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번엔 베타하고 알파를 더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요거. 다섯 번째.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에요. 자, 선생님 지금 그림은 여기는 다 대충 그리긴 했지만은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은 얘는 좀 그림에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자, y는 x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알파를 45도보다 작게 만들 거예요. 이 파란 색깔까지 각이 45도거든요. 얘가 알파. 그리고 베타는 그러면 요거의 대칭이니까 요렇게 만들어서 베타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더 할 거예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 90도다. 자, 그래서 얘네는 그림을 그리면서 찾는 게 사실은 더 좋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는 머릿속으로 그냥 그려도 돼요. 근데 y는 x 대칭이라든지 이게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어려운 그림이라면 그림 한번 그려보고 그 표현을 가지고 내가 이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일반각이니까 항상 360도 곱하기 n꼴을 만들어줘야지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 중에 누가 큰 각인지도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뭐 알파가 있으면 베타는 뭐 6알파다 이렇게 해서 더 크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줄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헷갈림은 없을 것 같아요. 큰 각 찾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경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이제 단위를 좀 바꿔볼 거예요. 지금은 계속 몇 도 몇 도 이렇게 썼는데 지금 할 일은 단위를 바꿔봅시다. 그 단위 이름은 호도법이라고 할 거예요. 호도법. 호도법의 일단은 정의부터. 호도법의 정의는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좀 잘라볼게요. 여기가 r, 여기도 r. 그리고 길이를 보니까 여기도 r이래. 이 호의 길이도 잘 구해보니까 r이래. 이럴 때 우리가 이 중심각을 가지고 1라디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1라디안을 찾는 방법은 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음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이거 구할 수 있거든.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결과를 활용해서 우리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이거죠. 2파이 r에다가 360도 분의 중심각을 하는 게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r이 나온 거고요. 계산만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우리 중심각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1라디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파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이라고 해서 3.14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각도에서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고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라디안을 뭐 하냐면 생략해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파이를 3.14로 쓸지 아니면 180도로 활용할지는 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파이 라디안을 의미하는 거고 이 라디안자를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각의 의미가 있으면 파이 라디안을 의미하고 180도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 있죠. 30도, 60도, 45도, 90도, 180도까지 해서 라디안으로 좀 빠르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30도는 6으로 나누면 돼요. 6으로 나누면 30도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이 30도. 45도는 4로 나누면 되니까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고 90도는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이 90도다. 뭐 이렇게 해갖고 조금 빠르게 바꿔줄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단위가 더 작은 단위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도는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해서 보통 쓰거든요. 그거를 60도로 나눠갖고 사용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물론 뭐 요게 더 표현하기가 더 간단하기도 한 것 때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를 활용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이거 도를 더 쪼개면 혹시 이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도 바로 다음 단위 초, 뭐 분 이런 거 배운 적 있나요? 네, 그게 원래는 군대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이거 배 좌표라든지 이런 거 띄울 때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거리를 계산할 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때 좀 더 세밀하게 이제 할 때는 단위를 더 쪼개서 가더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은 그럼 저 부채꼴을 가지고 좀 뭔가를 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부채꼴의 넓이랑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자. 그럼 이제 부채꼴만 쓸 거니까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중심각을 내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 거예요. 반지름은 r이 될 거고 넓이는 라지 s,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넓이부터 해볼까요? 넓이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은 원래 이 부채꼴은 원에서의 중심각의 정비례한 만큼이 부채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에 해당하는 것을 원래 파이 r 제곱을 하게 되면은 원래 큰 원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s랑 비교를 해보면 중심각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얘가 360도랑 그 다음에 s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세타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고, 360도도 이제 우리는 2파이로 바꿀 거예요. 파이가 180 라디안이기 때문에,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그래서 얘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의 크기가 같다를 활용할 거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s거든요. s는 2파이로 나눠주면 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이렇게 해서 넓이 구할 때
단위가 호도법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라디안으로 되어 있을 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라디안파, 중심각 라디안으로 표현한 걸 써주면 될 거고요. 자, 호의 길이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2파이 r이 뭐냐면 원의 둘레가 되고 그때 l이 호의 길이가 되는데 마찬가지 중심각은 2파이 대 세타가 될 거다. 그래서 2L파이는 뭐 2파이 R 세타가 될 거고 L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R 세타로 간단하게 호의 길이를 구한다. 따라서 여기에 R 세타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 RL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얘네 두 가지 다 표현 방법을 알아두면은 좀 쉽게 부채꼴에 관련돼서 넓이랑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또 내용에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네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뭐랑 좀 비슷하긴 하냐면 삼각비랑 비슷하긴 하지만 삼각비에서는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지만 얘는 음수값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일단 뜻 정의를 의미하는 것은 요거예요. 자, 내가 뭘 만들 거냐면은 원을 만드는데 중심이 0,0이 될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에요. 이렇게 잡게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위에 점 P를 잡아서 x, y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원점 O에서 P로 향하는 뭘 만들 수 있냐면은 동경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반직선인데 여기에 반지름까지 여기까지만 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거야. 자, 이 각을 세타, 동경의 크기 세타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거다. 그럼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냐면 반지름 분의 x 좌표예요. x 길이가 아니라 좌표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y 좌표예요. 이렇게. 잘못 썼죠? 쓰면 안 돼요. 얘가 y 좌표예요. 미안해요. 얘가 x 좌표죠. 아무렇지 않게 쓴 사람 없죠? 아닌 줄 알았죠? 탄젠트 세타는 x 좌표 분의 y 좌표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표를 구하기 때문에 음수값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음수를 그래서 뭐냐면 삼각함수의 부호라고 해가지고 또 찾아낼 수도 있어서 여기다가 바로 부호까지도 쓸게요. 자, 얘는 일사분면에서는 x좌표, y좌표가 둘 다 양수라서 양수값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자, 모든 삼각함수가 다 플러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사분면에서는 x만 음수라서 y가 양수, 반지름도 양수, 그 다음에 x좌표가 음수라서 코사인이 음수예요. 탄젠트도 x좌표가 음수, y좌표 양수라서 여기서는 사인만 쓰면 좀 그런가? 사인만 플러스더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는 그러면 x좌표, y좌표 둘 다 음수라서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탄젠트는 둘 다 음수라서 양수로 바뀌어서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다.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에 사사분면은 그러면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라서 얘만, 즉 코사인만 양수가 나올 거라서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 뭐 이렇게 외웠죠? 뭐 올사 않고 뭐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에 요것만, 그다음에 코사인 해가지고 부호가 플러스인 사분면이 각각 삼각함수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공식을 유도를 좀 할 거예요. 자, 어떤 걸 유도할 거냐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게 좀 있는데 자, 이렇게
관계 이렇게 좀 볼까요? 자, 어떤 거 먼저 할 거냐면은, 자, 이 표현은 좀 좋은 표현이라서 한 번 더 그리고 할게요. 내가 뭘 할 거냐면은 똑같이 여기를 x, y로 잡고 여기를 세타로 하는데, 자, 뭘 할 거냐면은 반지름 r이에요. p의 좌표를 좀 바꿀 거예요. 자, 우리 사인 세타가 반지름분의 y 좌표거든요. 그래서 내가 y 좌표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 좌표인데 x는 r 코사인 세타예요. 따라서 p의 좌표는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원방이 좀 들어가는데요. 원방은 이렇게 생겼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쓰는데 점 P는 어디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하면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r제곱. 자, 그리고 제곱이 됐을 때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아니라 코사인 제곱을 쓰고 세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제곱과는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고, r 제곱을 나눠주게 되면은 답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부터 쓸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유도되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아마 선생님 미적분 학생들은 요거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이 P점 찾는 방법이 있어야지 뭔가 쉽게 접근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계에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 관계에 뭐라면 탄젠트 세타에 대한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 우리 x, y 좌표, 이 b거든요, 사실은.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기울기, 직선을 만들었을 때 기울기를 의미하더라라는 거. 그렇게 해서 탄젠트는 기울기랑 관계에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 요거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는데 복소수에서 배웠죠.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면은 이 AB가 무슨 수란 얘기야?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둘 다. 같은 거, 등호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분수도 하나 더 있죠. 분수는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되면 얘는 A는 음수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다 알아둬야지 여기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함수 하면은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접근을 한 거고요. 여기 있는 거 문제도 좀 풀어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자, 삼각함수 그래프는 일단은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느냐 따라 하기 전에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기함수란 뭐냐? 왜냐하면 삼각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바꿀 건데, 그 삼각함수는 어떤 거 안에서 그려지는 거냐면 원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 값을 구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원 안에 있는 값들 안에서만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라든지 일정한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되고, 주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fx가 있는데 fx 플러스 p라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fx라고 하는 이 함수가 p라고 하는 간격만큼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건데, 이 p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양수이고 최소값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잡아도 되는데 최소한의 주기를 잡는 게 주기 함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다 증명을 좀 해줄게요. 어떤 증명을 할 거냐면은 원을 그릴 거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0,0인 원을 보고 우리는 기본이 되는 원이라고 해서 보통 단위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단위원에서 시작을 할 거고, 내가 첫 번째 그리고 싶은 그래프는 뭐냐면 y는 sin x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sin x는 우리 앞에서 정의가 뭐였냐면은 얘는 반지름분의 x좌표였죠. y좌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요 각을 가지고 내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그리기 위해서 얘를 그린 거고요. 여기가 x예요. 그래서 이 x가 0일 때부터 생각해 볼까? x가 0이란 얘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게 x의 각도가. 그러면은 라디안인 거고요. 0이 되면은 뭐가 될 거냐면은 반지름이 1이고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쉽게 찾아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을 이용하면 돼. 자, 라디안이 6분의 파이 해볼까요? 6분의 파이는 30도예요. 30도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름의 길이는 1인 거고, 그때 y좌표는 얼마냐면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6분의 파이일 때는 얼마냐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요걸 따라 그려가는데, 얘는 뭘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쪽 부분에는 이 그림이 있죠. 요 그림. 요만큼의 빨간 색깔의 그림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가 되면, 즉 45도가 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반지름 길이 1이고 여기는 높이는 2분의 루트 2가 될 거라서 2분의 루트 2가. 그럼 요걸 따라 똑같이 또 이 그래프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림이 조금 이상해요. 요거 좀 보고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갑시다. 2분의 파이로 갑시다. 90도로 가자. 그러면 반지름도 1이고 y좌표도 1이기 때문에 1이에요. 자, 1은 여기로 잡자. 여기가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2분의 파이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y 값이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똑같이 이렇게 감소할 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지만은 요 그림은 이 원에 있는 일부가 와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파이가 되면은 y좌표가 0이 될 거야. 여기 오면 파이가 여기 오겠죠. 그 다음에 파이가 넘어가면은 y좌표가 무슨 수 나오냐면 이제 음수가 나올 거야. 음수가 나올 거라서 얘가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면은 값들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칭이 돼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거는 그려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론을 내려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값은 마이너스 1 될 거야. 그러면 y좌표가 마이너스 1 될 때는 각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270도, 2분의 3파이예요. 2분의 3파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0이 될 때는 2파이가 될 거다. 이런 그래프가 뭐다? 사인 그래프가 될 거고, 또한 거꾸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음의 방향의 각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얘가 거꾸로 음수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따라서 얘는 2파이가 넘어가게 되면 원이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번 또 시작할 거니까 이 그림이 다시 이렇게 시작되겠죠. 그래서 뭘 알 수 있는 거다? 주기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주기는 2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치역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뭐 했었냐면은 함수하면 우리 네 가지 이렇게 정리해 줬었는데 기억나나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정의역이었어요. 얘는 정의역은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개형은 얘는 뭐다? 원점 대칭이더라. 다른 말로 하면 기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그 다음에 4번 쓰기 전에 얘는 식으로는 이렇게 쓰죠.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다. 이런 게 그래프 개형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첫 번째 주기는 2파이다. 2파이마다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 다음에 대칭성이 있어요. 대칭성은 두 가지가 있어. 어떤 대칭이 있냐면은 점대칭하고 선대칭이에요. 점대칭 이미 우리 했거든. 요 원점 대칭, 0,0 대칭인데 잘 보면은 다른 점에 대해 또 대칭인 거 있죠. 어디? 파이, 0, 2파이, 0, 마이너스 파이, 0.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통 n파이, 0이라고 하고 n은 정수예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선대칭은 여기에서 대칭이에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즉 얘는 x는 2분의, 여기는 좀 쓰기는 다들 좀 다르게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쓸게요. 저는 2분의 2n-1파이, n은 정수, 1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2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선대칭을 가지고 있더라. 이 대칭성 때문에 문제 어려운 거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대칭, 점대칭 다 같이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찾을 수 있다고. 자,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 2분의 1일 때 얘가 얼마였냐면 6분의 파일 때 2분의 1이었거든. 그럼 대칭이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간격이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6분의 5파이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더라. 즉 사인 6분의 5파이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런 것들을 대칭성을 이용해서 뭐 증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도 마찬가지 다 동일하게 단위 원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뭐 아마 이 정도 쓰면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코사인으로 할게요. 지울게요. 다음은 코사인 x 그래프를 좀 봅시다. 함수 y는 코사인 x 잡고요. 어차피 얘도 반지름분의 x좌표라서 반지름은 우리 계속 1로 그릴 거고 x좌표가 뭘 좌우하냐면 코사인 그래프를 좌우할 거라고요. 얘도 마찬가지 단위 원에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 자, 0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읽으면 되냐면 x좌표를 읽으면 돼. 그래서 0일 때 얼마인 거냐면 1인 거예요. 0일 때 코사인은.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30도가 되면은 그때 x좌표를 읽으면 2분의 루트 2라서 얘보다 조금 작아질 거고. 그래서 요 그림 선생님 그냥 그대로 그릴게요.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0이 된다는 얘기는 x좌표가 0이 되려면은 90도, 2분의 파이예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지나면 좀 그림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음수를 가질 거야. 음수값 x좌표죠. x좌표를 계속 보는 거야. 언제까지냐면 마이너스 1 될 때까지, x좌표가 마이너스 1 될 때까지는 파이 값일 때 마이너스 1 나와.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여기가 파이라서 이런 그래프로 해서 마이너스 1을 가질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파이보다 커지게 되면은 x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조금씩 더 커질 거니까 얘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파이가 되면은 다시 요 값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파이까지는 얘가 1이 될 거다.
이게 다 어디서? 단위원에서 오는 거고요. 얘네들의 좌표를 가지고 찾는 거고, 마찬가지 음의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잘 그리는 방법 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그리는 방법 안 하고 일단 이렇게 그리는 방법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려질 거고, 마찬가지 2파이가 넘어가면 다시 이 그림이 그려져서 주기를 가지게 되는데, 주기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주기를 찾을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정의역부터 찾으면은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동일하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세 번째, 얘는 그래프 개형은 얘는 Y축 대칭. 그리고 식으로는, 이거는 우함수라고 해요. 식으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원래 함수랑 동일하면 얘가 우함수라고 y축 대칭이라는 걸 알려주더라. 네 번째, 특징. 마찬가지 주기. 주기성 빼고 주기라고 쓸 거예요. 주기는 동일하게 2파이. 대칭. 또 두 가지. 얘도 점대칭하고 선대칭이 있어요. 자, 이거 점대칭은 어디겠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2n 마이너스 1 파이, 0. 얘는 정수, 이거. 선대칭은 x는 n 파이. 요거죠.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여기까지. 그 다음, 세 번째는 탄젠트 x 그래프. 자, 탄젠트 x는 뭐냐면은 x 좌표분의 y 좌표예요. 그래서 얘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x 좌표가 0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를 조심하면 돼요. 얘는 단위원은 안 그리고 바로 그릴게요. 어차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단위원을 안 그려도 상관없어서 우리 x좌표가 0이 나올 때는 언제였냐면 2분의 파이예요. 이때 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x좌표가 점점점 내가 작아질 거야. 그러면 커질 거야. x좌표가 커지는데 y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원을 생각해주면 괜찮아요. 단위원을 보고. 그러면 얘가 점점점 커지게 될 거다. 그러다가 2분의 파이, 즉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은,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을 수투를 하면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얘가 계속 커진다라는 걸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계속 커지기만 하고 값을 가지지 않고 가까워지는 값이라 해서 점근선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이번에는 2분의 파이보다 조금 큰 거부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래서 파이가 될 거다. 그러고 보니까 얘는 주기가 달라요. 다른 거랑.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서,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이렇게 그려져요. 따라서 앞으로 계속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또 네 가지. 정의역. 정의역은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예요. 이건 다시 한 줄 더 쓸 거니까 좀 띄고 쓸게요. 두 번째는 모든 실수예요. 치역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얘는 사인 함수랑 똑같아서 원점 대칭. 기함수죠. 그 다음에 찾는 방법은 f-x를 대입해서 원래 함수랑 마이너스를 붙여서 같으면 기함수다. 특징.
특징 첫 번째는 주기. 얘는 파이예요. 두 번째는 대칭. 얘도 똑같이 두 개. 점대칭과 선대칭. 지금 이렇게 적지만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선대칭 없는 것 같다. 점대칭. 점대칭은 여기에 대해서 대칭. 또 괜찮아요?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다 점대칭이죠. 이것도 점대칭이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점대칭이 좀 많네. 요거야. n파이, 0도 되고요. 2분의 2n-1파이, 0. 선대칭은 없어요. 대신 다른 게 있어요. 세 번째 1로 쓸게요. 얘는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근선은 지금처럼 점선으로 그어 놓은데 x는 2분의 2n-1 파이다. n은 정수.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정의역도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x는 이렇게 점근선을 제외한 거니까 얘를 제외한 모든 실수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삼각함수 중에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있어서 좀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제 주기 찾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징을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이 다음 단계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야 될 거고요. 최대 최소값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다 찾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 또 삼각함수가 끝나게 되면서 활용단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 시간에 그래프를 좀 마무리 짓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삼각함수 그래프 지난 시간에 우리 세 가지 했었죠.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탄젠트 x까지 해가지고 단위원으로부터 얘네들 그래프 그리는 거부터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 함수라서 정의역하고 치역하고 개형, 그래프 개형, 그리고 특징까지 해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생겼는지 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할 거냐면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첫 번째로는 요걸로 할게요. y는 a sin 여기에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한 번에 좀 써볼게요. 이거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혹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려면은 유튜브에 보면 이거 똑같은 거 한번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 전에 예전에 찍은 건데 그거는 얘네들을 내가 하나씩 다 설명해 놨어요. A만 바꿨을 때, B만 바꿨을 때, C 넣었을 때, D만 바꿨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다 해줬는데 여기는 그냥 정리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바로 보면 자, 찾아야 될 것은 일단 뭐냐면은 우리 여기에서 첫 번째 정의역 찾을 거예요. 정의역은 어차피 바뀌진 않아 얘네. 그래서 얘네들 바뀌는 것들을 내가 쭉 찾아볼 건데 요런 거예요. A하고 D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있고 B하고 그 다음에 C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 의미하는 바를 뭐 정의역, 치역 이거 다 살펴봐도 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가지고 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A하고 D는 뭐에 바뀌냐면은 A가 커지고 A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위아래로. D는 뭐냐면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써볼까? D는 평행이동. 그 다음에 요 A는 뭐냐면은 폭, 위아래 폭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커지는 거고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바뀌는 거냐면은 최대 최소, 치역이 바뀌어요, 얘네는. 자, 이 노란 색깔 때문에 뭐가 바뀐다? 치역이 바뀐다. 자, 치역은 자,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부터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D까지 해서 이 그래프의 폭이 바뀌고 최대 최소가 우리 평행이동에 의해서 D 값 때문에
바뀔 수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B하고 C는 얘네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Y는 A에 사인 B로 묶을 거고요. 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예요. 지금은 A, D를 보는 게 아니라 B하고 C를 좀 살펴볼게요. 자, B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은 얘는 주기에 영향을 미쳐요. 주기. 폭. 좌우 폭이에요, 얘는. 그래서 여기다가 좌우 폭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얘는 뭐란 거냐면은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평행이동. 아까 D는 Y축의 평행이동이었다면은 그 다음 B분의 C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바뀌는 게 뭐냐면 자, B 때문에 주기가 바뀌는데 주기는 이렇게 바뀔 거야.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주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평행이동한 것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Y는 A 사인 BX 플러스 D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뭘 할 거냐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램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데 좀 영향을 받을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값을 대입해하고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서 아마 요런 문제는 이제 그래프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가 적당한 수 대입. 수라고 하는 건 좌표예요, 좌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일단 요 두 가지인데 우리 코사인도 동일해요.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가 있는데 얘는 똑같이 뭐랑 얘는 사인과 동일하다. 얘는 뭐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인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탄젠트가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건 똑같을 거야. 이 A하고 B는 뭐냐면은 자, 폭인데 어쨌든 우리 이 A, B는 A, D는 치역이 모든 실수인 탄젠트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AD는 치역의 변화는 상관이 없더라. 치역이 바뀌진 않아요. 얘는 치역 안 바뀐다고 쓸게요. 어차피 치역은 모든 실수였어, 이거. 그래서 똑같아. 동일하게 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은 Y는 A 탄젠트에 B로 묶어주고 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가 되면은 마찬가지 요 B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좌우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자, 우리 이 전체를 보고 뭘 찾을 수 있냐면은 점근선도 찾을 수 있지만 점근선이었을까요? 점근선 찾을 때 요거 우리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 또는 뭐 정의역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주기는 똑같아. 절대값 B분의 원래 주기가 파이였어. 얘는 2파이였기 때문에 분자에 2파이라고 쓴 거고요. 얘는 파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 찾을 때는 이렇게 찾는 거야. 우리 원래 이거는 안 써도 돼요. Y는 탄젠트 X에서의 여기서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써라 라고 하면 X는 2분의 2n-1 파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정의역을 점근선을 찾아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렇게 잡으면 돼요. B에 빨간색을 쓸게요. B에 X 플러스 C가 2분의 2n-1 파이다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할 거냐면은 x는 꼴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잡아서 2분의 2n-1파이라고 잡아준 게 여기서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점근선을 잘 못 찾아요. 점근선 방정식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아마 평행이동, 대칭이동 한 거에서도 점근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뭘 붙이냐면 절대값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좀 해볼까요? 여기 지울게요. 이 sin x에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래프, 이거랑 범위는 2파이까지만 그리자. 여기까지 그릴 거예요. sin 여기에 절대값 x 그래프. 아마 이것만 어떤 걸 의미하는지만 알면 될 거라서 아마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뭘 할 거냐면 그래프 그린다 그랬어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자, 노란 색깔로 원래 sin 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절대값 붙이면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최대값 여기는 1이 될 거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걸 보면서 바뀌는 게 뭐냐면 주기도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돼요. 주기도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치역의 범위가 원래는 -1부터 1까지였는데 0부터 1까지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원래는 원점 대칭이었던 게 저쪽으로 더 그리게 된다면, 범위가 더 넓어져서 그리면은 얘네는 점대칭은 없어지고 선대칭만 살아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면서 찾아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는데 요거는 범위를 좀 다르게 해서 그립시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립시다. 자, 우리 이렇게 절대값 붙으면은 어떻게 그리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얘를 양수 쪽에 있는 부분을 y축 대칭으로 그려라 이렇게 했거든. 또 마찬가지 노란 색깔로 먼저 사인 그래프를 좀 먼저 그릴게요. 좀 작게 그릴까? 요렇게. 뭐하냐? 틀렸어. 그러면 이제 파란 색깔로 절대값 x를 그리게 되면 여기 있는 거를 y축에 대해 대칭을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죠? -1 될 거고 1 될 거고. 그래서 노란 색깔은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다? sin 절대값 x 그래프다. 요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주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만 된 거예요. 이거는 최대 최소는 똑같이 가질 것이고, 그리고 대칭성이 좀 사라졌고 주기도 사라진 거예요. 원래 주기는 2파이였는데 그냥 접혀져 나간 거지, 얘는 주기가 사라진 거라서 아마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될 거고, 그래서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요? 가우스 해볼게요. 자꾸 사인만 가지고 하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 이 그림 어떻게 그려질까? 잘 안 나오긴 해요. 사인에 가우스가 있는 경우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우스는 우리 이것도 범위는, 이건 0부터 그립시다. 가우스 자체는 정수 부분만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범위를 나누는 거죠. 이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sin x의 범위가 일단 뭐냐면, 또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자, sin x는 그냥 0일 때는 0이에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점 찍으면 돼. 1일 때 1, 2분의 파이거든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일 땐 마이너스 1. 정수값은 그냥 이 값을 그대로 가질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보면 돼. 0부터 여기가 아까 2분의 파이라 그랬거든.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니까 가우스 씌우면 얼마겠어? 0이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여기 뚫려 있고요. 마찬가지 0부터 파이까지. 파이도 0이니까 이렇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도 마찬가지 0 나올 거예요. 왜?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거든요. 그 다음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자, 이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0. 얼마니까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도 마이너스 0. 얼마인 값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에 쭉 연결되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 파란 색깔 그래프가 뭐다? 가우스에 해당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범위를 나누는 걸로 그려줘야 되는데 범위 나누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를 가지고 나중에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 그 다음 2분의 파이일 때 1,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다시 0, 파이일 때 0, 그 다음에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으면 다 0, 마이너스 1이었다가 2파이가 되면 다시 0이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린 대로 따라서 똑같이 그려주면 처음에 연습할 때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늘의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로 썼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요거예요.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될 건데 여기는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써요. 각의 변환이에요. 각변환, 뭐 쉽게 말하면 각변환이라고 할게요. 각을 바꿀 거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자, 이거부터 쓸게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에 2n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할까요? 라디엔이에요, 다. 그 다음에 n은 정수예요. 여기다 쓸까? n은 정수. 그 다음에 세타는 예각이다라고 할게요. 예각. 일반적으로는 예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걸 구한 거예요. 사인 2n 파이 플러스 세타가 얼마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각을 변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가 지금 각의 자리인데 각을 변환은 뭐냐? 얘는 어떤 거랑 관계 있냐면은 사인은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n에다가 정수를 집어넣더라도 계속 뭐랑 같아요? 사인 세타 값이랑 똑같을 거다. 왜?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그러면 코사인도 마찬가지겠네. 코사인도 2n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다. 코사인 세타 이걸로 씁시다. 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는 여기에 그냥 탄젠트 세타. 근데 이건 조금 의심스럽죠. 왜?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라서 여기는 n파이라고 써도 되고요. 2n파이라고 써도 어차피 2파이 안에 n파이에 해당하는 주기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탄젠트 세타라고 해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게요. 자, 얘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구해 볼 거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를 구할 건데 얘는 뭐랑 같냐면은 우리가 지금 뭘 찾는 거냐면 사인 세타하고 이 각의 변환하고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란 거냐면은 우리 원래 자리는 세타인데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갔어. 혹시 기억나요? 사인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탄젠트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그럼 뭐가 된다? 부호 안 바뀌고 코사인 세타로 그대로 나온다. y축 대칭 우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각을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거 쭉 많아요, 얘는. (3번) 나중에 좀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3번은 파이 플러스 세타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거는 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인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움직이는 거야. 자, 이거는 그냥 설명만 들어도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자, 원래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너무 잘못 그렸는데. 볼까? 자, 얘는 사인 x 그래프의 흰색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된다. 얘가 일로 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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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국에는 이 노란 색깔은 흰 색깔을 x축에 대해 뭐 한 거랑 같아? 대칭한 거 같은 거 맞아요? 그럼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그래도 되고요. 뭐 참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똑같이 평행 이동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잠시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탄젠트는 그냥 탄젠트 세타가 돼요. 이렇게. 평행 이동에서 찾았다라고 생각해주면 쉽더라. 그 다음 네 번째는 2분의 파이. 그럼 얘도 평행 이동 먼저 생각을 해주면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생각을 해줘도 되고 나중에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자, 2분의 파이가 여기거든.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노란 색깔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그래프가 되더라. 이렇게. 됐죠? 노란 색깔은 코사인 그래프. 지울게요, 그래프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도 바꿔보면 평행 이동 시켜보면 답이 나오기는 해요. 얘는 x축 대칭이 된 사인 세타가 나올 거다. 그 다음 탄젠트도 마찬가지. 얘는 특이하게 역수값이 나와요. 미적을 배우면 이게 있으니까 그대로 쓰지만 없으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부호는 동일하게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해서 설명을 좀 이제 추가적으로 할게요. 지금 계속 뭘로 했냐면 평행 이동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대칭 이동까지 섞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 뭐 붙일 거냐면은 자, 여기 2n파이 플러스 세타였잖아. 그래서 여기에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n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그럼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2n파이만큼 갔다가 거꾸로 다시 오게 되면 부호만 고민해주면 돼요. 자, 어떤 것만 고민하면 되냐면 부호를. 그래서 이 빨간 색깔로 되면 자, 일단 흰 색깔은 플러스가 되면 몇 사분면 각이냐면 1사분면의 각이에요. 왜냐? 2n파이면 2n파이 한 바퀴 돌고 도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고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고 예각만큼 올라오니까 항상 1사분면 각이에요. 플러스일 때. 빨간 색깔일 때는 뭐냐면은 2n파이만큼 돌고 마이너스만큼 올 거니까 항상 몇 사분면이에요? 빨간 색깔은 4사분면이에요. 그럼 뭐만 고민하냐면 부호만 고민하면 돼. 자,
여기서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에서 부호만 바꾸면 돼. 빨간 색깔은 1사분면에서는 다 플러스야. 얼싸 않고 해서 여기서는 다 플러스라서 하나도 부호가 바뀐 게 없지만 빨간 색깔은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돼요. 흰색이니까 흰색 위에 플러스 쓸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부호만 정해주면 될 거다. 그래서 2n 파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파이가 된 꼴도 마찬가지 뭐가 생기냐면은 사인인데 사인 세타로 돼요.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도 마찬가지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2분의 파이만 보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일단 얘는 그대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써준 다음에 부호만 고민할 거야. 빼기가 되면은 이제 몇 사분면 각으로 됐는지. 일단 하얀 색깔 플러스면 몇 사분면이냐면 요거예요. 파이가 이만큼인 거고 플러스 세타는 예각만큼 온 거니까 하얀 색깔일 때는 3, 4분면이에요. 그래서 3, 4분면에서의 부호는 탄젠트만 플러스야. 그래서 탄젠트만 플러스고 현재 다 마이너스가 된 상태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다. 파이만큼 갖다가 세타만큼 빼줄 거니까 2, 4분면에 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2, 4분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인만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요 부호 찾는 거 여러분들 계속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몇 사분면 각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은 몇 사분면이냐면 2, 4분면이에요. 하얀 색깔 2, 4분면. 2, 4분면에서는 역시나 사인. 원래 함수가 플러스니까 얘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또 다 마이너스가 된 상태고요. 빼기를 하게 되면 몇 사분면 각이 돼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네, 1사분면 각이 되죠. 1사분면이 됐을 때는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코사인 여기 첫 번째 원래 함수가 기준이야. 사인이 플러스로 되는 거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플러스가 되는 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 더 쓸게요. 5번도 있어요. 5번으로 보면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해볼까? 그럼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2분의 3파이가 되면은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그 다음, 자, 흰색이 몇 사분면 각이야? 2분의 3파이에서 예각만큼 더 가. 얘는 4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코사인만 플러스죠.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가 그러면 얘가 사인 세타로 바뀌는데 얘는 플러스가 될 거다. 탄젠트는 역수로 될 거고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 몇 사분면 각이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니까 3, 4분면이에요. 3, 4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냐면 탄젠트만 플러스가 될 거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바뀌는 건 똑같이 바뀔 거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각을 변환한다라고 해서 각변환이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분수 형태의 플러스 세타가 있으면 삼각함수가 바뀐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될 거고 그 다음 정수꼴로 되어 있어. 뭐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가 되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처럼 그대로 될 거면서 전체적으로 다 고민해야 될 것은 몇 사분면 각이냐에 따라서 부호만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은 이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얘가 좀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계산할 때 제일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까지 합시다. 자, 삼각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자,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뭘 하면 되냐면은 첫 번째는 어떤 형태가 제일 많냐면 통일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섞여 있으면 얘네를 사인끼리만 만들든지 코사인끼리만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활용하는 것은 뭘 제일 많이 활용하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인 걸 활용해 가지고 삼각함수를 하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삼각함수의 통일. 두 번째는 치원 많이 나와요. 치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환하고 났을 때 첫 번째 2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뭐 치환하면은 sin x가 t로 된다든지 또는 코사인 x가 t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뭘 고민해 줘야 되냐면 범위를 고려해 줘야 돼요. x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t로 치환하게 되면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x의 범위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t의 범위도 변경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2차 함수가 나왔을 때고, 두 번째는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은 여기서는 유리함수가 나와요. 수학하에서 나오는 분수함수. 요거. 그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똑같아요. 범위 고려하는 건 동일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확인. 사실은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걸로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절대값 나오는 것도 다 얘기를 해서 요렇게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최대 최소 구하는 데 있어서 요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한 가지 더. 2차 함수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근의 분리 내용 알아야 될 거예요. 뭐 두 근이 뭐보다 크다 작다, 또는 두 근의 부호가 어떻다, 그리고 두 근이 어떤 수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대칭축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고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수학 상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잘 안 되면 아마 수학 상도 좀 어려울 거라서 그 부분 좀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삼각함수 최대 최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해서 삼각함수는 그래프는 마무리하고 활용도 다음 시간에 조금 나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뭐까지 했었냐면은 이제 삼각함수가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돼가지고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고 요거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은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삼각 방정식이라고들 해요. 그리고 삼각 부등식 이렇게 나눌 건데, 방정식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 해를 구할 건데 삼각함수를 가지고 찾는 거야. 그러면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이 풀이법은, 자, 하나는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는 어디에서부터 내가 유도해서 그렸어? 원 기억나요?
원을 그려놓고 해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래프를 원 가지고 그려놨거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 원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알면 좋긴 한데 주로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 다 그래프를 좀 추천을 하고요. 좀 특이한 경우는 단위 원을 이용하는데 아마 뭐 증명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원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쉬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풀이를 보면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계속 그려질 거고 마찬가지 이렇게도 그려지겠죠. 근데 2분의 1이 어딨냐면은 여기 있겠지. y는 2분의 1하고 교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자, 요거 하나만 찾을 거야. 여기 얼마예요? 첫 번째 사인하고 만나는 값 30도.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요거 하나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수월해. 자, 그러면 두 번째 만나는 여기 교점의 x좌표는 얼마일까? 우리 이거 대칭성도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대칭. 2분의 파이의 대칭으로 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 또 이거 알아? 요만큼의 간격하고 이만큼의 간격이 어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파이다? 그러면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6분의 5파이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교점은 얼마냐면 얘가 얼마냐면 2파이예요. 그럼 2파이에서 얼마만큼 더하면 돼? 6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우리 x값은 무수히 많은 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2파이 플러스로 써주면 돼.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2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올 수가 있고 당연히 음수 쪽으로 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인데 6분의 파이만큼 더 가서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수식도 구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x의 범위 안에서 해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예를 든 거 sin x가 2분의 1이 나오는 x값 찾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이제 x의 범위를 추가시켜 줄게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풀이는 좀 이따 할게요. 요거 구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은 이번에는 코사인 x 할까? 다른 거. 코사인 x가 3분의 1이 나온대요. 2분의 1은 특수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특수각이 아니라 못 찾아요. 대신 얘는 근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근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단 x의 범위를 이제 잡아줄게. x는 0부터 2파이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 그랬으니까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릴 거야. 코사인 그래프 그려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뭐 한 요쯤 조금 아래에 있겠죠. y는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네 두 개는 구할 수가 없다? 왜? 코사인 중에 특수각으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안다고. 여기를 내가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대칭이라고. 어디에? x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대칭인 값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2파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해요. 했죠? 답은. 조금 더 해볼까, 이제? 여기에 결론은 일단 두 가지. 삼각 방정식은 그러면은 유형은 뭐가 있는 거냐면은 유형은 두 가지야, 얘도. 특수각으로 나오는 거. 특수각의 값으로 방정식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특수각이 아닌 경우. 단 얘는 근의 합을 주로 구하라고 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만 더 해보고 단위원을 이용해서 찾아볼게요. 다른 하나는 이번에는 음수예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또 그래프를 그릴 거야.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sin x도 그릴 거고, 이번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여기에 있어요. 자, 얘를 찾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자, 어떻게 찾으면 쉽냐면은 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 사인은 점대칭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아요? 파이?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대칭으로 옮겨 놓으면은 y는 2분의 1의 교점하고 대칭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 점을 찾아내면은 그 다음 거 찾을 수 있는데 아까 2분의 1인 거 구했거든. 얼마로? 6분의 5파이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6분의 파이라는 걸 알아. 왜? 대칭만큼이니까. 그래서 파이에서부터, 자, 여기 x는 파이에서부터 6분의 파이만큼 가면 될 거고, 또 하나 있네. 여기는 그러면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우리 혹시 각변환 기억나요? 거꾸로 이제 접근할 거야. x에 이걸 집어넣어. 사인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야. 그러면 사인 파이니까 얘는 그대로 사인으로 써줄 거고 6분의 파이 여기 올 거야. 기억나요? 파이 플러스 세타로 해서 각변환했던 거. 그 다음에 얘가 몇 사분면 각이야? 3, 4분면 각에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가 각의 변환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바로 찾기 어려우니까 2분의 1인 걸 먼저 찾아요. 그러면 2분의 1일 때 x가 뭐였냐면 6분의 파이야. 그럼 6분의 파이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파이 마이너스 이런 각을 좀 생각을 할 거란 얘기예요. 다시 각변환을 하게 될 건데 2파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인 걸 찾아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거꾸로 썼다. 파이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2분의 1에 관련된 값들이 다 나오는데 6분의 파이를 찾으면 그냥 2분의 1인 거고, 자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 각이에요. 그래서 얘도 플러스 각으로 찾아주면 되고,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는 아까 전에 구했듯이 3, 4분면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고,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도 4, 4분면이라서 마이너스 값을 가져. 누가? 사인이. 그래서 음수가 되는 거 두 개를 가지고 해를 찾아주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그래요, 요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찾으려면 선생님이 이 설명은 나중에 하는데 지금은 다 같이 해준 거고, 기본적으로는 요걸로 찾아도 괜찮아요. 점대칭으로 해서 찾고, 또는 이거 간격이 똑같으니까 아 여기 6분의 파이였어? 그럼 여기도 6분의 파이만큼 가서 더해주자. 6분의 파이만큼 빼주자. 요런 것도 괜찮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도전해보고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위원으로 설명하는 걸로 바꿀게요. 이제 이거 방정식 못하면 부정식 못해요. 단위원으로 설명을 해보면 아까 전에 요거 기억날 거야. sin x는 2분의 1하고 만나는 걸 찾는 건데 단위원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럼 뭐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2분의 1이 되게 하는 점을 찾아요. 이렇게 또 y는 2분의 1. 그럼 원하고 교점을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중심과 얘를 연결해. 그럼 요 각이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이 되게 하는 x값. 또 하나 이렇게 가서 이만큼도 x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우리 여기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이 될 거야. 그럼 우리
1대 2대 루트 3이 성립할 거니까 여기가 30도, 즉 6분의 파이라는 걸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단위원을 이용한 해를 구하는 방법. 또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뭐냐면은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마찬가지 이만큼의 각은 6분의 몇 파이? 5파이다. 마찬가지 빼주는 거야. 6분의 파이만큼 대칭이니까. 그래서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얘를 이제 단위원에서 계속 돌려서 만나는 거니까 해는 여기에다가 2파이씩 더하고 4파이씩 더하고 그렇게 해서 해를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더라. 근데 선생님은 이 방법보다는 이걸 찾는 게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걸 많이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풀이법 다 얘기해 준 거고 유형은 특수각에 있는 값이냐 아니면 특수각이 아닐 때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냐 이렇게 두 가지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더라 문제더라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위원 잘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등식으로 할게요. 부등식 가지 말고 적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좀 쓸게요. 자,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삼각함수의 이거 언제 내가 쓴 거 같은데 삼각함수 통일시켜야 된다. 최대 치수할 때 썼을 거예요. 삼각함수의 통일. 뭘 활용하라고 했었냐면 그때도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을 활용해서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하나로 다 통일시키라고 했었고요. 최대 최소랑 마찬가지 삼각함수도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고 치환하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 x가 뭐 t로 바뀔 거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t의 범위도 이렇게 잡아줄 거고 고려해야 될 것은 항상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 범위를 고려해서 치환한 다음에 또 접근해서 방정식 해 구해주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t값이 아니라 x값이 얼마인지로 바꿔줘서 계산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부등식. 부등식은 뭘 업그레이드 하면 되냐면 방정식을 활용하면 돼요. 이게 결론이기는 해요. 자, 예를 들면 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때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을 활용하니까 어쨌든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자, 범위도 줄여서 그냥 일단 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다음 2분의 1은 여기 있을 거야. 자, 이거보다 큰 쪽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은 쪽 찾으라 그랬어요. 요렇게. 그럼 얘도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첫 번째 방정식을 알아야 돼. 여기의 값이 얼마일까? 6분의 파이다.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이 얼마이다?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6분의 5파이다. 여기의 값은 6분의 2파이를 더한 거니까 13파이다. 그 다음에 6분의 17파이다. 이렇게. 그럼 해는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6분의 13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17파이보다 작거나 같고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 거라고요. 반대로 작은 쪽도 쭉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x의 범위를 주어질 거라서 해 찾을 때 이렇게 찾으면 될 거고 자, 마찬가지 sin x 그래프 그리고 찾은 거고요. 그 다음 방정식의 해를 먼저 여기를 구할 수가 있어야지만이 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알아야지만이
범위로 나타내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건 또 뭐냐? sin x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야. sin 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평행이동해서 나타내면은 치환을 해서 찾아도 좋아요. 저는 치환하는 걸 먼저 해볼게.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t로 치환. 그러면 sin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t의 범위가 이거일 거야. 이거일 거야. 그래서 t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 아니야.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t 대신에 다시 원래 거 대입. 그러면 여기에 x 더하기 6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물론 여기도 구할 건데 이것만 구할게요. 구하는 방법 알려고 찾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만 보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뭘 구한 거냐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해를 구하는 거고, 마찬가지 얘네들도 이제 2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근의 분리라든지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부등식에 관련된 거, 방정식에 관련된 거 다 수상 내용이니까 지금 이제 거의 다 우리가 수상, 부등식, 방정식 다 끝났죠. 다음 시간에 이제 숙제가 아마 대단원이 나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실수하기 좋기 때문에 조심해서 좀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